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의 박지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산업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전략,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 구조 조정 압력의 유형과 대응 전략에 관해 산업연구원의 오영석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산업구조 조정 압력의 유형 분석과 대응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요. 사실 구조 조정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구조 조정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먼저 산업구조 조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산업구조조정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은 한 국가의 전체 산업에서 일어나는 산업 간 자원 재배분 현상을 말합니다. 산업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비효율적인 산업 영역에 있던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산업 부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동태적 자원 재배분 과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원 재배분은 산업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산업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 간이냐 산업 내냐 하는 문제는 산업의 경계와 정의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산업 간 자원 재배분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연구는 산업 간 구조조정과 산업 내 구조조정 문제를 모두 포괄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산업 구조 조정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 다룬 산업 구조조정의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산업의 관점에서 산업구조조정 현상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분석의 초기 연도인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생산이 축소된 산업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생산이 확대된 분야는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주목을 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기업의 관점에서 산업구조조정 현상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제조업 내 모든 외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부실한 기업에서부터 가장 건전한 기업에 이르는 경쟁력 스펙트럼을 다층적으로 식별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내에서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군의 비중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기업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구조조정 압력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는 산업의 부실성과 기업의 부실성은 상호 의존되고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합해서 산업구조조정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2019년 현재 제조업에서 부실기업이든 양호기업이든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패턴은 매우 드물었고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9년 현재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부실기업들의 분포가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산업구조조정 압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산업 구조 조정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관점, 또 기업의 관점, 산업 및 기업의 부실성을 통합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산업 구조 조정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산업구조조정을 촉발하는 동인은 크게 경제성장 요인과 국제경쟁력 혹은 국제분업 요인으로 대별된다 말할 수 있는데요.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생산 가능성의 형태를 확장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 간 성장의 격차를 유발하는 형태로 산업구조조정을 야기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 요인으로서 노동 측면에서는 생산 가능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 인력의 비중 증가, 자본 측면에서는 국제 직접 투자, 기술 측면에서는 기술 혁신과 장기 생산성 변화 등이 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은 교역제의 세계 총수요를 국가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국제경쟁력에 따라 국가 간 상대적 자원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경쟁력 요인으로서 노동생산성, 비교우위, 글로벌 밸류체인, FTA가 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뭔가 부정적이고 또 강제적이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업구조조정은 경제성장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능에 의해서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그 부분 궁금도 하실 건데요. 제가 앞서 산업구조조정은 산업 간에 일어나는 동태적 자원 재배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 부분 간 동태적 자원 재배분을 뜻하는 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업구조조정은 시장 경제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각자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이 완전하다면 시장 기능을 통한 동태적 자원 재배분은 최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불완전하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불완전한 영역의 시장을 지원함으로써 자원 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장과 정부가 원활한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각각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데요. 산업 구조 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 조정 부담과 비용 또한 증대되고 있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여기에 고령화 인력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새로운 통로 마련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구조조정의 부담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국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었을 때 기여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또 구조조정 부담과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산업구조조정의 기본 목표인데요. 산업구조조정은 생산자원의 산업부분 간 자유로운 이동성에 따른 동태적 자원 배분 효율성과 이로 인한 사회후생 증진을 가져오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동태적 자원 배분 효율성과 사회후생 증진 목표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 양자 간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시적 대응 전략입니다. 산업 부분 간 자원 재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창출, 선제적 구조조정, 사후적 구조조정의 3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거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시적 대응 전략인데요. 산업구조조정 압력과 기업구조조정 압력에 별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양자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개방경제 관점의 대응 전략인데요. 산업구조조정 압력에 대응한 전략과 정책 방향은 폐쇄경제의 관점보다는 개방경제의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관점의 대응 전략으로서 한편으로는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통상정책을 밀접하게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의미와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까지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오영석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